이번 시간에는 한 가지 주제를 정하여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의 문화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의 추석,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들을 한번 알아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추석에는 음력이 8월 15일이고요. 하는 일은 차례 지내고 성묘하고 송편을 먹고, 그렇죠. 네, 중국에서는 중추절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월병을 먹는다고 했고요. 일본은 오봉. 네, 봉오돌이. 전통 의상을 입고 밤에 남녀가 모여 망루 주변을 돌면서 추는 춤을 봉오돌이라고 하죠. 그리고 러시아의 성 드미트리 토요일.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 추석과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하고요. 다른 점도 있죠. 비슷한 점은 우리나라와 중국은 음력 8월 15일로 날짜가 같고요. 일본은 양력 8월 15일, 러시아도 양력 11월 8일, 직전 토요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과 즐기는 놀이가 다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웃나라의 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우리나라의 고궁 창덕궁. 창덕궁은 조선의 여러 궁궐 중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는 곳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룬 고궁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죠. 이웃나라에도 우리나라의 창덕궁처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궁들이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자금성은 198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궁전으로 무려 9,999개의 방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자금성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황제들의 생활 모습과 옛 중국의 화려한 문화를 볼 수 있다고 해요. 러시아의 겨울궁전은 199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었습니다. 겨울궁전이라는 이름은 황제들이 겨울에만 묵었다고 하여 붙여졌는데요. 이곳에는 120개의 기단과 1,050개의 방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에르미타주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소장된 작품이 무려 300만 점에 이른답니다. 일본의 히메지 성은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히메지 성은 방어적인 기능과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룬 목조 건축물로 유명한데요. 같은 시대의 성들은 대부분 전쟁 중 파괴되었으나 이 성은 거의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죠. 이곳은 일본의 400년 건축수를 엿볼 수 있는 곳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답니다. 네,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웃나라의 궁을 봤고요. 여러분들은 이 궁들 중에서 어디로 가고 싶나요?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창덕궁을 이번 가을에 갔다 왔는데 정말 그 어떠한 궁보다 너무나 예쁘고 정말 여유롭고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게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너무나 멋지고 예쁜 궁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창덕궁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나라의 추석은 8월 15일 차례 지내고 성묘하고 송편 먹고 달맞이 지나 강강술래하고요. 중국의 중추절 음력 8월 15일이라고 했죠? 월병 달에게 월병을 먹고 달에게 제사를 지내고 달맞이나 등놀이를 합니다. 일본의 오봉은 양력 8월 15일로 이때도 역시 차례 지내고 성묘를 합니다. 근데 양력이라는 거죠. 채소를 위주로 한 음식을 먹고요. 봉오돌이 춤을 춘다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성 드미트리 토요일은 양력 11월 8일 직전 토요일을 말하고요. 하는 일은 성묘하기가 되겠고요. 핵곡식 핵과일로 만든 음식을 먹고
딱히 하는 놀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점은 우리나라 추석과 중국의 중추절 날짜가 같은 것, 조상에게 1년 동안 농사의 고문을 전하는 마음 비슷하고요. 그리고 차례를 지내거나 성묘를 한다는 게 비슷하고요. 다른 점은 놀이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것도 다르게 되겠습니다. 자, 중추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이게 좀 문제가 잘렸네요. 물어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명절이다. 달에게 제사를 지낸다. 달맞이나 등놀이를 한다. 중추절에 먹는 음식은 송편이다. 중추절은 음력 8월 15일에 지낸다.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4번이죠. 송편이 아니라 월병. 송편은 바로 우리나라의 추석을 말하는 거죠. 오봉에 대한 설명입니다. 러시아의 명절이다. 1번이 바로 옳은 거 고르겠네요. 틀렸다는 얘기예요. 음력 8월 15일이다. 양력 8월 15일이죠. 강강술래 놀이를 한다. 봉오도련 놀이를 한다. 채소를 주로 한 음식을 먹는다. 바로 4번, 5번이 되겠죠. 자, 옳은 것은 동그라미표, 옳지 않은 것은 X. 우리나라 추석과 중의 축절은 날짜 같다. 음력 8월 15일. 조사에게 1년 농사의 고마움을 전하는 마음 비슷하다. 오, 맞죠? 추석과 같은 의미를 지닌 날에 먹는 음식과 즐기는 놀이가 다르다? 다르죠. 맞죠? 네, 이번에는 주제 마무리로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놀이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보면은 이 판이 있어요. 다시 가위바위보에서 순서를 정하고요. 이긴 사람은 출발칸에 지우개를 올려놓고 튕기면 됩니다. 그래서 지우개가 들어간 칸의 문제를 맞추면은 그 칸을 차지하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놀이를 하고요. 가장 많이 칸을 차지한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건데요. 규칙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우개가 밖으로 나가면 그 칸 밖으로 말판 있죠. 판 밖으로 나가면 상대방의 차례가 넘어가고요. 이미 차지한 땅에 들어가면 또다시 넘어가고요. 다음 2개 이상의 칸에 걸쳐 있으면 많은 공간 차지한 쪽으로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꽝에 들어가면은 상대방에게 넘어가고요. 한 번 더 하면은 문제를 맞게 풀면 그 칸을 차지하고 한 번 더 튕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판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여기 출발점 밑에다 놓고 이걸 튕깁니다. 그래서 각 칸에 들어가면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중국의 전통 의상 중 여자들이 입는 원피스 형태의 옷은 무엇인가요? 바로 치파오죠. 남자가 입는 옷은 바로 창파오입니다. 비슷한 문화 3가지 말해보래요. 뭐가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젓가락을 사용한다, 밥과 국, 반찬 등을 상에 올린다,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았다, 한자를 사용한다가 되겠고요. 지프로 만든 사각형 돗자리로 여름철에 습기와 겨울철에 냉기를 막기 일본 사람들이 마룻바닥에 까는 것은 바로 다다미가 되겠죠. 여긴 꽝입니다. 일본의 전통상은 바로 기모노가 되겠고요. 소림을 중국을 대표하는 스포츠로 소림사업, 무술, 쿵우 등 중국의 전통을 전체이는 말은 바로 우슈가 되겠죠. 우리나라 선수도 우슈 잘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슈로 금메달을 따기도 했고요. 러시아 사람들은 주로 젓가락을 사용한다? 아니죠. 포크나 칼을 사용하죠.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중국, 일본, 한국들이 되겠고요. 러시아 전통 의상 중 블라우스 같은 남성의 옷을 뭐라고 하죠? 이거를? 그렇죠. 루바스카. 여자는 사라판이라고 한댔죠. 이웃나라의 생활 모습 중 우리나라 추석과 같은 의미. 중국은 중추절, 일본은 오봉, 러시아는 성 드미트리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 사람들이 문어를 만나 허리를 굽혀 공손히 인사하는 모습이 비슷한데요. 이것은 세 나라가 무엇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죠. 유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주제 마무리를 함께 해보았습니다.